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포스트 GPT학 개론 파이널 발표를 맡은 팀 WXYZ입니다. 저희는 최근 포스트 GPT로 떠오르는 대신 체험애들입니다. 일명 대체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 그들이 가져오게 될 미래에 우려되는 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GPT 8.0의 등장과 더불어 GPT 8.0 관할 사회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해당 신조어는 GPT의 결정으로 주체성 없이 삶을 꾸려나가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GPT가 내려주는 결정은 그럴듯하지만 사실 인간 개인의 성향이 고려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인간의 주체성을 앗아가는 이 AI 시대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노스케테 입숨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라틴어로 내 자신을 알라라는 의미를 가지며 빼앗긴 개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사회운동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즘 대체의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이 서비스는 자아 탐색형 AI 시뮬레이션으로 포스트 GPT 시대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체 서비스는 대신 체험해드립니다의 준말로 미래를 대신 체험해주는 AI 분신입니다. 사용자가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사고 방식, 행동 양상, 성향, 취향, 습관 등을 완벽히 분석하여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사용자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대체 서비스의 이용자 수가 높아지면서 최근 뉴스에서도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해당 뉴스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올해 초 출시된 서비스 대체는 국내 이용자만 3천만 명을 달성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대체는 대신 체험해드립니다의 줄임말로 자신의 디지털 트윈을 통해 앞으로 할 일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정보 제공에 동의만 한다면 이렇게 쉽게 자신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대체를 시작 가능합니다. 텍스트 또는 음성으로 시나리오를 입력하면 자신이 원하는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재작년 의사결정 서비스를 선보였던 챗GPT 8.0과는 달리 자신에게 최적화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은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체의 사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앞서 기자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대체 서비스는 사용자가 데이터만 제공하면 시나리오를 입력한 뒤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 결과값을 보여주며 사용자의 결정에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대체 서비스는 기존의 GPT 8.0과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지난주에 대체 창업자 이광영 씨가 W퀴즈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U퀴즈에 나와서 창업 배경 및 서비스 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잠시 함께 보시죠. 근데 이제 광영님만의 운영 철학이 있으시다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나만의 결정을 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챗 GPT 8.0에 의사 결정을 해주는 어떤 기능이 있는데 사람들이 사실 그래서 챗 GPT한테 막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챗 GPT는 사실 본인의 어떤 개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럴싸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일반적인 보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사실 같은 결정, 비슷한 결정을 좀 하게 되면서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저는 그게 좀 싫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유튜브를 좀 봤는데 사람들이 대전을 생각보다 되게 재밌게 쓰고 있더라고요. 대전한테 저녁을 물어보더라고요. 저녁에 뭐 먹을지. 오늘 저녁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오늘 땡긴 거 같은데? 근데 이제 이 대전은 사용자의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그 만족감이 되게 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답변이 아니라 약간 나에게 맞는 답변을 딱 해주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그걸 보고 이거다 라고 이제 딱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서비스가 사람들한테 뭔가 맞춤형으로 어떤 결정 서비스를 제공하면 참 좋겠다 라는 이런 깨달음을 갖고 사업의 방향성을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야, 광영님은 사명감으로 가득 찬 사람. 뭐 사실 사명감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뭐 자신의 어떤 기분이라던가 아니면 기호라던가 개성 이런 것들을 좀 지켜주고 싶었고 약간 가장 어울리는 선택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대체는 GPT 8.0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보편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과 달리 초개인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개인의 개성을 무시하는 GPT와 달리 사용자의 사고방식, 행동, 성향과 취향을 완벽하게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칫 비판적 사고 없이 따라가는 그 GPT와 달리 자아 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아 실현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하지만 과연 대체가 좋은 점만 있을까요? 저희는 이 서비스가 지속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점들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대체 이대로 괜찮은가? 실제 대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한 학교의 커피숍입니다.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보이는 시민들은 사실 동시에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하고 계셨나요? 저 다음 할 일을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있었어요. 뭘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있었죠? 저녁에 뭐 하고 놀지? 이들은 모두 A사에서 개발한 시뮬레이션 서비스, 대체를 사용하는 중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죠. 라고 대체가 말하라는데요. 대체를 매우 잘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셨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이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만 하기에는 AI에 대한 전반적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시 AI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것 같아 보입니다. 주체성 없이 삶을 꾸려나가는 이 GPT 8.0 사회를 비판했던 대체가 어쩌면 이전과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상되는 문제는 경험적 편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 서비스는 사용자의 초개인화 데이터로만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이때 시뮬레이션 결과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보다는 사용자의 과거 편견에만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두리안과 바나나가 있을 때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나나만 추천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때문에 경험적 편향이 강화될 수 있고 이것이 심화되면 개인주의적 사고 강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버이날 선물 고르기를 할 때 이 대체 시뮬레이션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양제와 지갑 중 무엇을 살까 고민을 하다가 이 대체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체는 나의 생각과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한 가지를 추천해 주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선물을 받은 부모님은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작 선물을 받는 부모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나의 생각으로만 시뮬레이션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 결과 이런 것들이 반복하다 보면은 개인주의적 사고의 강화만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타인의 생각과 상관없이 내 생각만을 고집하게 되는 상황이 바람직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문제는 자아 탐색에 대한 빈부격차입니다. 대체 서비스는 이용하는 파일럿, 즉 사용자의 역량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똑똑한 사람의 분신은 본체를 닮아 똑똑하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수집되는 데이터에서도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이는 시뮬레이션의 성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빈부격차가 심화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꽤나 많을 것 같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이런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AI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 시대에 인간이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비판적 사고를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대체가 싱글 시뮬레이션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회적 관계 같은 것들을 도입하여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멀티 시뮬레이션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통해 갇혀있는 사고가 아닌 열린 사고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동등하게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클루시브 디자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